손과 얼굴이 매끈해지고 모낭염이 줄어들고 피부과 동기들도 잘 몰라요.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입니다. 오늘은 저만의 피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과 동기들도 잘 몰라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위에 보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잘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도 되나?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해서 끝까지 망설인 컨텐츠입니다. 근데 또 좋은 거 혼자만 알고 있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사진부터 보실게요. 이제 이 사진들 보시면 모두 전후 변화가 엄청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놀랍게도 모두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시술만 받으셨습니다. 바로 얼굴 전체 제모 레이저입니다. 흔히 얼굴 제모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얼굴의 수염 라인, 그리고 여성분들은 인중이나 헤어라인 제모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제모는 그런 식상한 제모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모낭염, 여드름, 홍조 같은 거 없는데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얼굴 제모 레이저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얼굴이 뭔가 화장을 하면 매끄럽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뜬다거나 딱히 기미나 잡티가 없는데도 얼굴이 칙해 보이고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얼굴에 되게 솜털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바로 거울을 가까이 대고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아마 자기 얼굴에 솜털이 많은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진작 이런 현상이 솜털 때문인 걸 아시는 분들은 소위 더마 플래닝, 스캔 플래닝이라고 해서 피부샵에서 털을 깎아내거나 혹은 왁싱샵에서 왁싱을 많이들 받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왁싱샵이나 피부샵에서 받는 이런 시술들은 이게 털 집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털만 깎거나 뽑아내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가지 못하고 또 너무 강한 자극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거나 인그로인 헤어가 생겨서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제모 레이저는 털집 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번만 받아도 효과가 꽤나 오래 지속돼서 반영구적 제모로 갈 수도 있고 또 자극감도 왁싱이나 더마 플래닝보다는 훨씬 더 적어서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웨딩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시술이나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얼굴 제모 레이저를 추천드리는데요. 딱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세안을 딱 하실 때 뭔가 얼굴이 매끈해지고 광택이 나면서 깐달걀이 따로 없다고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환자분들 꼭 보면 코랑 나비존에 까맣게 올라온 것들 보고 블랙헤드라고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블랙헤드가 아니라 털이에요. 이 소극성 근무증이라고 해서 모공에 짧은 털이 자라나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털이라서 그냥 제모 레이저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블랙헤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블랙헤드는 이어서 말씀드릴 모낭염, 여드름, 홍조에서 제모 레이저가 쓸리는 원리와 함께 같이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우리 피부 모식도를 보실게요. 이 피부에는 털이 있고 이 털에는 이 피지선이 마치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녀요. 즉 피부에 털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피지선이 붙어 있죠. 근데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다 분비됐는데 이게 이제 구멍이 열린 채로 막혀 있으면 블랙헤드라고 하고 피부가 닫힌 채로 막혀 있으면 이거 화이트헤드라고 해요. 근데 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에 피부에 같이 살아가는 여드름균이 감염이 되면 이게 이제 붉은 여드름으로 뻥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얼굴에 홍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콕콕 박힌 털들 주위로 유독 울긋불긋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피부를 딱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모낭이 있고 그 모낭 주위에 염증 세포들이 막 몰려 있으면서 혈관들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낭 주위의 염증 때문에 뭔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얼굴이 더 울긋불긋했다가 덜해졌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자면 여드름, 모낭염, 홍조 모두 털과 털 옆에 붙어있는 피지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털밭을 없애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 레이저 제모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문득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피부의 털은 대개 각자 그 고유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없어도 되는 걸까? 의문이 생기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카락이나 눈썹이나 콧털이랑 다르게 얼굴의 솜털들은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솜털이 없는 피부가 솜털을 제거하지 않는 피부보다 예민하다는 객관적 자료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없는 건
건 아니에요. 이 레이저 제모를 해보면 초반에 아주 드물게 모낭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어쨌든 자극을 가해지다 보니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제모 레이저는 이 모낭 그 털 집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제모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낭염이 줄어들고, 또 처음 딱 시술해보고 모낭염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예방적으로 약을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부작용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제모 레이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제모 레이저의 원리가 털 생성에 관계하는 부분의 이 멜라닌 세포를 타겟으로 함으로써 털이 자라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멜라닌이 많이 분포하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나 어두우신 분들은 너무 강하게 시술해버리면 화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딱지가 약간 않거나 심지어 기미가 있는 분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해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돈이 아깝겠죠. 그래서 많이 해본 경험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모 레이저는 얼마나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솜털이 많은 경우에는 딱 1회 시술만 해도 바로 얼굴이 매끈해지고 뭔가 톤이 업되고 이제 광택이 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최소 이제 4주 간격으로 5회 정도 시술을 해보시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고, 보통 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5회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대부분 10회, 15회 이렇게 연장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드러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편이에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분은 얼굴 제모 레이저 5회 시행한 후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평소에 약간의 모낭염과 그리고 울긋불긋한 홍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5회 하고 너무 만족하셔서 또 연장해서 10회 하고 더 좋아진 얼굴입니다. 4주 간격에 잦지 않는 방문과 그리고 적은 횟수로 이 정도 효과를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근데 이 더군다나 제모 레이저는 얼굴 전체를 해도 시술 이후에 자극감이 라든지 특별한 불편감이 없고, 시술 후 10분 정도 진정팩만 올려주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성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마취 크림도 필요 없어요. 보통 겨드랑이나 다리 제모 많이 하시잖아요. 요 신체 제모보다도 훨씬 안 아파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성분들이에요. 이 남성분들은 압도적으로 아파요. 근데 이제 다 아픈 건 아니고 굵은 털들이 나는 턱이랑 인중 그리고 V라인 쪽이 굉장히 아픈데, 다행히도 이 통증도 이 굵은 털들이 점차 이제 하면 할수록 모가 얇아지고 숱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함께 경감되기도 하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변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왜 우리 기억은 미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미화되면서 또 순간 너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참고 잘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통증에 너무 취약하신 분들은요, 또 요즘은 호흡 마취로 자지 않고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수면 호흡 마취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걱정이신 분들은 호흡 마취라는 병원으로 가셔서 좀 더 이제 덜 아프게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수면 호흡 마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컨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모든 시술이 그러하듯이 얼굴 제모가 모든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만족감이 좋아야 좋은 시술이잖아요. 크게 만족감을 못 느낄 것 같은 이런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해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얼굴 제모를 많이 해보면 이게 딱 사진을 봤을 때 바로 보이거든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추천드리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경우에 내가 정말 해당되는지 얼굴 제모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는 얼굴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만 아는 꿀팁 시술이고 싶지만 얼굴 제모로 아름다워지고 고민이 해결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얼굴 제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